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당잠사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오닌주 앵커 대신해서 제가 맡습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글로벌 원샷과 함께 보시죠. 3대 지수는 확실히 최근에 5주간의 랠리를 맞춰가는 분위기입니다. 전강후약의 흐름으로 흘러갔던 3대 지수의 흐름이었고요. 또다시 빅테크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0.58%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겪어냈었습니다. 지금 고용지표가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간밤에는 ADP 민간 고용지표가 나왔습니다. 어제는 졸츠 보고서 전해드렸었죠. 자, 지금 고용 둔화가 계속해서 고용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 결국에는 금요일에 나올 고용 보고서까지 대기 상황인데 지금 고용 둔화가 확인되고 있고 거기에 국채금리 수익률도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상승을 영 해내지 못하고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에는 캐나다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그렇게 빅 이벤트는 아니었는데 캐나다가 깜짝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단행을 하면서 미국의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 그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고요. ECB의 경우에는 4월 인하론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인하론이기 때문에 실제로 ECB가 기준금리 인하를 강행을 할지 단행을 할지 그 부분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서서히 글로벌 상황적으로 살펴보게 되더라도 금리 인하 이야기가 솔솔 풍겨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44,000달러 아래쪽으로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감기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만약에 내년 4월쯤에 비트코인이 다시금 고점을 찍게 된다면 이번에는 우리 돈으로 1억 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함께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중국을 필두로 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4% 간밤에 하루 동안 급락세가 나왔고요. 결국 70달러 선을 하회하는 6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민간 고용지표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당잠사에서 말씀드렸듯이 무디스에서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홍콩, 마카오, 중국의 일부 국영기업들, 일부 기업들의 신용등급 전망도 일제히 하향 조정을 했는데 반면에 피치와 S&P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의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전망도 그대로 오히려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채가 점차 해결될 것이다라는 전망인데 이렇게 국제신용평가사 3사의 의견이 좀 엇갈리게 되면서 중국의 앞으로의 경기의 향방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조금 더 물음표를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 2.3% 하락 폭을 겪어냈습니다. 이게 좀 낙폭을 회복한 수치인데요. 상무부의 제재 우려감이 그대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용 칩 계속해서 제작해서 수출하겠다라고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자, 더불어서 AMD가 간밤에 어드밴싱 AI 행사를 통해서 신제품 출시를 공식화했는데요. 이 부분도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자, 인모드 연간 가이던스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양으로 추가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주가는 10% 가까운 낙폭 보여줬고요. 오늘 국내 의료 미용기기 관련주들에 영향 미치게 될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니콜라는 장 마감 후에 공시가 나왔는데요. 1억 원의 유상증자 결정 그리고 2억 달러의 전환사채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간외에서 주가가 크게 빠졌는데 한때 26%까지 시간외에서 하락세를 겪었던 니콜라 그나마 좀 낙폭을 회복하면서 16% 시간외에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과연 골디락스는 정말 꿈인 걸까요?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일단 빅테크를 중심으로 낙폭이 크게 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의 가계 신용대출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일 것 같은데요. 소비 악화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월마트의 CEO죠. 더그 맥밀런이 내년에 이제 물가가 잡히고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더라도 소비자 지출에는 좀 탄력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학자금 대출 이슈도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가계 신용대출이 이렇게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폭증을 하게 된다면 골디락스가 정말 꿈으로 남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도 글로벌 IB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좋을 것이다. 그리고 시장 정말 어려울 것이다. 침체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상반된 주장들이 계속해서 상존을 하고 있고 공존을 하고 있죠. 과연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ADP 민간 고용 졸지에 이어서 발표가 됐는데 역시 발표치가 예상치와 이전치 모두 하회하는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임금 상승 압력도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ADP 측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일단 3개월 평균 고용 수치를 보게 된다면 2021년 3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이번 금요일에 발표가 될 고용 보고서에서도 그대로 확인이 될지 궁금한데요. 보통 ADP 민간 고용은 ADP사에서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편이기는 합니다. 일단 판테온에서는 당연히 11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날 걸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 긴축 효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 축소의 상황이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특히 금요일에 고용 보고서 10시 반에 발표가 되니까 이 부분까지 함께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AMD 간밤에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어드밴싱 AI 행사를 통해서 MI300X GPU를 공식적으로 출시를 했는데요. 엔비디아의 H100을 앞서는 성능을 자랑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메모리 용량은 2.4배, 대역폭의 경우에는 1.6배 향상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 AI, 특히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이 AI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에서 AMD의 MI300X가 과연 엔비디아를 누르고 얼마만큼의 퍼포먼스 그리고 얼마만큼의 점유율을 보여주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지금 일단 글로벌 IB에서도 엔비디아를 탑픽으로 꼽고 AMD는 상대적으로 조금 그 수혜를 덜 받을 걸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MI300X에서 엔비디아를 강조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시장의 반응으로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그리고 오늘 AMD 관련주들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지까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간밤은 확실히 AI 관련해서 빅 이벤트들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구글의 야심작 제미나이가 공개가 됐는데 제미나이 1.0입니다.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이 제품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감이 있는 거겠죠. 구글의 가장 큰 공학적 결과물이다라고 이야기를 내놨는데 울트라와 프로, 나노 모델 이렇게 세 가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최고 성능의 울트라 모델 그리고 프로는 광범위하게 작업에 사용할 수 있으면서 또 더불어서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서 확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노 모델의 경우에는 우리 요즘에 이 이야기 참 많이 듣죠. 온 디바이스 AI의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 브레인과 딥마인드가 합작해서 만든 첫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제미나이와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GPT-4의 좀 성능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 성능, 연상 능력, 비디오 면에서 모두 제미나이 울트라 최고 모델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앞서고 있고 멀티모달과 적용 대상을 따져봤을 때도 구글은 당연히 구글의 서비스에 최적화되어 있겠고 오픈 AI의 챗 GPT-4 터보도 역시 챗 GPT 모델 중에 가장 고성능입니다. 적용 대상은 당연히 챗 GPT 스토어 조금 연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픈 AI의 제품들에 확실히 최적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미나이가 모습을 공개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오픈 AI의 챗 GPT를 따라잡기 위한 빅테크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공개로 인해서 얼마나 제미나이가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궁금하고요. 특히 폐쇄 AI 쪽에서 이 오픈 AI와 구글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오히려 개방형 AI 쪽에서는 메타도 있고 또 IBM이 AI 동맹을 만들어서 오픈소스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쟁 구도에 있는 두 기업들의 추이가 계속해서 궁금해집니다.
네, 이렇게 간밤 글로벌 상황은 AI 이 키워드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이벤트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지수가 좀 빠졌다는 점은 굉장히 아쉬워요. 네, 그만큼 한 5주간 올랐던 것에 대한 부담감을 시장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호재성 이슈라면 시간차를 두고서라도 반영이 되니까요. 우리는 또 그를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장 분위기부터 정리하면서 이 내용들을 어떻게 오늘 개장이 받아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죠. 어제 시장은 오른 채로 끝이 났죠. 양지수 모두 올랐고요. 미국의 국채금리 하락, 빅테크 반등, 비트코인의 강세 등 여러 요소가 맞물리면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특정 종목군들에 쏠리면서 하락 종목이 많았던 것과는 또 다르게 상승 종목이 더 많았던 하루였죠. 반도체, 소부장 중심의 강세 흐름 돋보였고요. 꽤 오래 눌려 있었던 건설주들도 11월부터 조금씩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하락의 수혜, 저밸류, 모멘텀 등을 받고 있죠. 미국에서도 주택 건설 업체들 주가가 밤사이 흐름이 좋았어요. 레나나 DR 호튼 등의 종목들이 올라가는 등 금리 하락 쪽에서 수혜받을 것 같다라는 기업들의 강세가 이어지고요. 유가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도 시세를 보여줍니다. 잠시 후에 그건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고요. 다만 상승의 뒷면을 본다면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장입니다. 왜냐하면 테마주 순환, 섹터 순환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죠. 온디바이스 AI가 한 2주 시장을 장악했다가 그 사이 게임과 STO 코인 혹은 정치 테마주, 중국 폐렴 관련한 종목들까지 굉장히 빠르게 시장에서 자금이 돌고 있습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신규 자금 유입은 제한되고 있는데 그 자금 내에서 많은 테마가 움직이다 보니까 변동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 쏠림도 강하게 나와서 상한가 종목 수가 꾸준하게 늘어나는 추이도 보입니다. 어찌 보면 먹거리도 많으나 어찌 보면 대응이 어려운 장이라는 거죠.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빨간불을 켜도 무언가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런가 그 추이들을 한번 보시죠. S&P 500은 무려 15거래 연속해서 상승하건 내리건 그 시세가 1% 미만의 움직임만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코스피도 유사합니다. 12월 1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1% 미만의 시세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렇게 탄력적인 흐름을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것과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빠지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시세의 연속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시장 흐름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올랐던 종목들의 상승 특징에 설명을 했는데 다음 날은 그게 또 하락하고 이런 흐름이 계속 나와서 브리핑하는 입장에서도 사실은 조금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철저한 종목 장세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고요. 어제도 그랬죠. 게임 코인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 블랙핑크 이슈로 YG 엔터가 26% 급등하며 엔터주를 멱살잡이 했고요. 플랫폼, 소프트웨어, 미디어 웹툰 그리고 어제는 메타버스 이슈까지 등장하면서 상승에 이쪽도 동참합니다. 한마디로 오랫동안 눌렸던 이쪽에서 뭔가 스토리가 하나 붙으면 올라간다라는 건데 올라가긴 가는데 그 시세가 단발적으로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너무나 깊은 시장인 거죠. 좀 쉬었던 IPO 쪽에서도 테마주들 어제 올라줬고요. 양자컴퓨터, 카페24 관련한 종목들까지도 시세를 냈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상승 특징에 올라갔던 하루였고요. 이런 흐름은 사실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달 정도요. 그리고 연속되고 있는 테마, 지금으로도 아직 이슈가 사라지지 않은 것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단기적 대응입니다. 코빗에서 위믹스 재상장 다시 꺼내 들었죠. 그러면 관련해서 위메이드 이런 조이스틸 등의 종목들이 관련주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강세가 계속되다 보니까 당연히 반감기가 도래하는 점 그리고 현물 ETF 승인 기대감 등에 올라가고는 있는데 경고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라는 점 화무 11호 기억하시면서 이쪽도 영원한 시세가 아니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STO 토큰증권 개화 기대감에 관련주들의 시세가 계속 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단기 과열 종목에 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살피시고요. 마이크로플라스마 이슈도 계속되죠.
어제 시간의 뉴스로 항생제 내성률이 이게 50%나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다 보니까 시간 외에서 관련주들이 시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우울증 이슈가 이틀 전부터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관련주에 대해서도 뉴스들은 계속 나오네요. 장기 대응 가능하신 분들 위주의 접근이 필요한 섹터입니다. 자, 밤사이 뉴욕장에서 인모드가 가이던스 하향하면서 10% 정도 빠졌죠. 이게 반복되는 일입니다. 지난번에도 가이던스 하향으로 10월 12일경에 이렇게 밀렸고요. 그날 아침에 새벽 마감 체크하고 장중 체크했더니 국내 미용기기 업체들 주가가 동반해서 하락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락 이후에 한 10%, 15% 정도 관련 종목들이 밀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한 30%씩 올라주는 시세를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날의 하락이 결국 매수 기회였었다. 돌아보니 그랬더라 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인모드 세계 최대 이제 미용기기 업체다 보니까 국내에도 당연 영향을 줄 텐데 변동이 있다면 지금을 또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될지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다만 다올이나 다른 증권사에서도 지금 인모드와 지금 국내 미용기기 업체들은 좀 차이가 있다. 동남아 수출이라던가 소모품 수출이 많은 쪽은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모드로 인해서 미용기기가 이제 방어 모드를 취해야 될지 공격 모드를 취해야 될지 여러분이 포지션 잘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2차 전지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스물스물 좋은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고점 대비 많이 밀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토리가 붙으면 계속해서 단발적인 시세를 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제 시간 외에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장중에도 일부 종목은 올랐고요. 그리고 밤사이 뉴욕장에서 테슬라를 비롯해서 2차 전지 쪽이 강세 흐름을 보여줬죠. 전기차 여전히 논란은 많습니다. 수요 둔화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그 수요 둔화 우려가 너무 과장돼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말 갑론을박이 많은 섹터인데요. 결국에는 단기 낙폭이 과대했다, 수요 둔화 우려가 과대했다라는 쪽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반등을 보일 겁니다. 특히나 오늘은 어제 시간에 그리고 뉴욕장 시세를 감안했을 때 반등의 가능성이 좀 더 강하겠죠. 자, 반도체도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죠. 앞서 혜연 앵커가 자세하게 AI 관련한 브리핑을 도와줬는데요. AI 쪽에 빅테크 업체들이 전력 투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엔비디아, AMD, 애플, 퀄컴 너나 할 것 없이 이쪽으로 투자를 하고 관련한 기술들을 개발해내고 있죠. AI가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구분짓기 시작하죠. 클라우드 AI, 온디바이스 AI. 그러면서 이런 AI 발달은 고사양 D램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D램 필요는 비메모리와 메모리 성장을 같이 불러일으키고 이쪽이 성장하면 또 AI 기술이 발달하는 말 그대로 선순환의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거죠. 섹터 이슈로 봤을 때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아이폰의 레벨이 올라갈수록 관련해서 당연히 메모리 쪽의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고 용량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AI는 새로운 발달을 하나 보여주는 것이라 메모리를 끊임없이 자극할 수 있다라는 거죠. AMD 칩이 공개되고 나서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엔비디아를 대안해서 우리 AMD 칩 구매할 것이다 라고 코멘트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반도체 쪽 전반이 밤사이에는 시세가 좋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 AMD 너나 할 것 없이 떨어졌죠. 다만 이들이 전력 투구를 하고 있다라는 점과 계속된 AI 기술을 꺼내들고 있다라는 것은 방향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0년마다 새로운 시대가 개화되는데요. PC,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 이제는 2020년대 AI 시대가 열렸죠. AI 시대가 열리면서 자율주행도 내다보고 있고요. 새로운 산업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챗 GPT와 온디바이스 AI 등 실체가 보이는 내가 정말 쓸 수 있는 것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쉬었다가도 시세를 계속 주고 있는 거고요. 밤사이 구글의 제미나이 AI는 멀티모달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멀티모달 AI 계속해서 AI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만약에 멀티모달 AI 쪽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이런 AI 소프트웨어 쪽도 비단 빼놓을 수 없는 주역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온디바이스 AI 밸류체인 이것에 대해서는 한 2주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종목들을 정리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구글의 AI 제품 같은 경우도 NPU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결국 추론에 더 적합한 NPU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올 거고요. 관련 종목들도 체크가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NPU 다품종의 반도체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반도체 생산에 뛰어드는 업체들이 많아질 것이고요. IP와 팹리스 업체들은 당연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겠죠. 고사양으로 갈수록 전력 효율이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전력 효율 담당을 하고 있는 MLCC 등도 이슈에 들어갈 수 있고요. 엣지 디바이스 측면에서 어찌 보면 온디바이스 AI 마지막 목표물이 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현대오토에버, 텔레칩스, 넥스트칩 등 관련주들도 언제든 스토리가 붙으면 시세를 낼 수 있죠. 그만큼 선택지가 많아져서 오히려 더 고민되는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전장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온디바이스 AI도 그렇고요. 테슬라가 FSD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완성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도 이 두 가지 이슈는 언제든지 전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삼성의 미래사업기획단 이제 인사가 났었죠. 거기에 전영현 단장이 들어가게 되면서 반도체와 배터리 경험이 많은 인사다. 결국 전장을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시장의 추론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1월 이제 CES 있죠. 현대차 그룹을 필두로 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뽐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계속해서 자율주행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시장이 흔들릴 때 어느 쪽으로 대응을 해볼지 고민도 같이 해보시죠. 일단 KB에서 하이난 연구원은 삼성전기 관심 종목으로 얘기하기도 했는데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밖에 들려왔던 밤사이 개별 이슈들 좀 정리해보면 삼성이 단독 뉴스긴 합니다. 전력 반도체 CSS 사업팀을 신설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전력 반도체 오랜만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모터에 전력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절반은 다 모터 돌리는 데 쓰입니다. 한마디로 전력 반도체 전방 산업은 굉장히 많아요. 전기차, 자율주행, 로봇, ESS, 태양광 다 됩니다. 그런데 전력 반도체 개발하는 국내 쪽 업체들은 KEC, 업력 한 50년 정도 되죠. 그리고 LX 세미콘, DB 하이텍, RF HRC 등이 있으니까요. 한번 단발적인 시세라도 관심 둘 수 있을지 보시길 바랍니다. 자, 밤에 유가가 많이 떨어졌죠. 4%. 뉴욕에서 항공주가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우리도 이 유가 하락의 반응을 보일지 보시고요. 유가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이제 원유가 쓰이는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용 절감으로 다가오죠. 페인트, 자동차 윤활유, 석유 첨가제 업체들 뉴욕장에서 강세 흐름 기록했으니까요. 국내에도 연결받을 곳이 있을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개장 전 시장의 다양한 이슈도 점검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개장 전후 분위기 함께 이어가시죠.